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영상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활발해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부동산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측면도 있고, 또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 부담으로 상승에 의한 부담으로 좀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추석 이후에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좀 약간 정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그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부동산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 초 상저하고로 부동산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상저하고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추석 이후에 거래는 좀 활발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역전세가 날 수도 있다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역전세는 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 영상들 다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는 하반기에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 가격은 좀 오르고 있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약간 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 수요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섣불리 좀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최근에 또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 좀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렇게 재건축 단지들은 오히려 좀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경기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도 좀 후레인 TV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사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압구정 현대나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나 이제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재건축 이런 단지들은 사실은 이제 몇십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기랑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 강한데, 물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재건축이 조금 더 이슈화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재건축 단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또 이제 너무 이제 먼 길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임박해서 이제 좀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재건축 뭐 조합 설립도 되고 뭐 사후시행 인가도 곧 날 것 같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특히 강남의 재건축 단지,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들, 그다음에 뭐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좀 이제 가격이 좀 오히려 좀 상승할 여지도 있고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의 신문을 보면은 재건축 단지들 중에 이제 신고가를 찍는 단지라든가 거의 신고가에 육박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일반 서울 아파트들은 어땠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보합이거나 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급등한 피로감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보합 내지는 가격이 좀 오히려 좀 가격이 주춤주춤하고 있고, 이제 매수자들과 매도자의 어떤 줄다리기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 재건축 단지와 그 다음에 일반 서울 아파트 또 많이 급등한 지역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와 별개로 재건축 단지들은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 많이 안 오른 단지들도 오히려 갭 매우기를 통해서 중저가 아파트들도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또 전세가가 또 받쳐주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가격이 오른 지역들 외에 좀 아직도 그 떨어진 낙폭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을 덜한 아파트들은 조금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안 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하나도 거의 안 오른 단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교통 호재가 있고 뭐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있고 뭐 이런 단지들, 그다음에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은 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서울에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을 한 채를 서울에 있는 자금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지역의 두 채 전략, 혹은 뭐 세 채 전략,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전략, 혹은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좀 옳은 투자 방법이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재건축 단지들은 경기랑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고가 최고점을 찍는 단지들도 꽤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들은 많이 오른 단지들은 주춤할 거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좀 덜 오른 아파트들은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히려 지금 수도권 쪽에 저평가된 아파트들은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좀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오를 여지는 있다. 그래서 좀 선별해서 투자를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망에 다르게 내가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할 거면 좀 더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일반 아파트를 할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 상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살 거냐, 근데 수도권에 저평가돼 있고 급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경기랑 상관없이 또 잡아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자산 현황,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대출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 제 책 아시죠? 예,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도 많이 신청해서 봐주시면, 요 책 보시면 그래도 제가 여지껏 얘기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썼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